푸른밤 종현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유독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날이 있죠. 평소였으면 그냥 무심하게 넘겼을 일도 표정은 물론 말 한마디까지 자세히 보고 듣게 되는 그런 날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주로 어느 때 그런 기분을 느끼시나요? 심리학에 따르면요, 내가 나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 때 남에게도 비슷한 기분을 느낀다고 해요. 예를 들어 무언가를 무척 열심히 해서 잘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내가 자랑스러워지면 감정을 느끼는 시야가 넓어져서요, 우리는 주로 그럴 때 주변을 둘러본다는 거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고마움을 느낄수록 내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다는데요. 나에게도 남에게도 그 마음 충분히 보여주고 계신가요? 9월 3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How about getting off of these antibiotics? How about stopping eating when I am full of? How about them transparent dangling carrots? How about that ever elusive kudo? Thank you, India. Thank you, terror. Thank you, disillusionment. Thank you, frailty.
9월 3일 토요일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알라니스 모리셋의 Thank You 였습니다. 그래요. 주변인에게 고마움을 느낄 때 스스로에게도 만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오프닝에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일 말고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무언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잘 성사되고 나면 물론 내가 잘한 것도 잘 보이지만 누가 또 여기서 이렇게 잘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 덕분에 이렇게 또 이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됐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부딪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함께 무언가 일을 마무리해야 될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참 어찌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상당히 서로 으쌰으쌰 힘내자 서로 칭찬도 하고 하면서 다음 일도 더욱더 좋은 능률을 보일 수도 있겠죠. 맞아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또 그 사람들이 날 잘 챙겨주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을 잘 끝내도 사실 이것만 끝내고 다신 보지 말자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긴 하거든요. 예. 결국엔 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마무리가 잘 되고 또 이후에 또 돌아보면 진행할 땐 좀 힘들었어도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자기 주장을 잘 펼쳐줘서 그때는 좀 억지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고집을 안 꺾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엔 그 일이 맞았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게 되면 그 사람과 또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영화 전문기자 신기주 기자님 함께 하고요. 3부는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들로 채워지는 코너죠.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개념 플러스 유형, 마운티아, 자유투어 여행사, 유록스, 다우닝 산업, 한진관광, 기초영어 해커스톡, 경동 나비엔과 함께합니다.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조심스레 두 손을 잡아 푸른 밤 함께 있고 싶은데 푸른밤 종현입니다. 내가 예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루가 흘러갈 때가 있죠. 아침에 눈을 떠서 다시 잠자리에 들기까지 하루가 엉망으로 뒤엉키면 그날은 내 기억 속에 최악의 순간으로 기록될 텐데요. 그 하루의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미드나잇 스포일러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영화, 경영, 경제, 건축 인터뷰 전문 기자님 신기주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래요. 좋은 하루 보내셨어요? 네. 저요? 그냥 정신없습니다. 네, 저는 최악의 하루입니다. 왜요? 네. 왜 그런가요? 연애하면 최악의 하루예요. 네. 예. 네. 그렇군요. 어쨌든 네. 9월입니다. 9월. 9월이 왔어요. 하루하루 좀 어떻게 즐겁다가
최악이었다가 좀 그렇게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시고 이게 계시나요? 보니까요, 연애를 하면 하루가 절반은 최악, 절반은 최고인데, 점점, 그쵸. 지금 마무리는 그냥 그럭저럭. 이 방송을 듣진 않으시죠? 조현 씨 팬이에요. 아니, 네.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럼? 이거 최악이라고, 연애에서 최악이라고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까? 참. 그래서 마무리는, 미드나잇 아니다, 저 푸른 밤으로 푸르게 마무리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수습이 그래요. 안 된다. 힘들다. 네. 최악의 하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겠죠? 제가 소개할 영화가 최악의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네네. 네. 그 김종관이라는 감독 영화고요. 네. 김종관 감독은 저하고는 꽤 인연이 깊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시네마 천국이라고 EBS에서 오래 했던 방송을 같이 진행한 적도 있었고요. 네네. 그때부터 친하게 지냈는데 동네 밥 친구죠. 아, 그래요? 가까이도 살고 계시고. 동네가 서촌이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얘기 꺼낸 건데 최악의 하루의 배경이 서촌과 남산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감독은, 그러니까 이 김종관 감독은 제가 정말 부러워하는 친구기도 해요. 왜요? 왜냐, 주변에 여배우들이 끊이질 않아요. 아유, 그러니까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귄다 지금.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그 작업 환경이 그렇다라는 거죠? 네, 작업 예. 환경이라 표현도 좀 이상하네. 직장. 네. 네. 하여튼 그 여배우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능숙합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도 그런 류들의 시나리오들을 잘 쓰는데요. 그 네네. 말하자면 감정의 섬세한 내면을 그 디테일을 찾아가서 살짝 건드려 주는데 저 같은 남자들은 참 못해요. 제가 연애를 하면서 늘 최악의 하루가 되는 이유는 바로 그거죠. 아, 그렇군요. 감정의 디테일을 자꾸 놓쳐. 그렇군요. 큰 그림을 그렸는데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느냐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여자들한테 이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작은 거 하나 또 이제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선 네.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하는 거니까요. 저는 나라를 구했는데 네. 세계 평화를 해결했는데 네네.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지 저는 이해 못하지만 많은 남자들이 이걸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역시나 그런 부분이 좀 하지만 차이점이 김종관 있다. 감독님은 네. 제가 수년 동안 알아오면서 바로 그 여성적 섬세함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최악의 하루는 김종관 감독의 그 장점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두 가지. 그래요? 여배우들과 커뮤니케이션에 능하다. 두 번째, 그 일상의 어떤 섬세한 감정의 디테일을 영상화시키는데 재능이 있다. 그렇군요. 이 두 가지가 최악의 하루에서 최고의 영화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좀 뭔가 섬세하고 뭔가 간질간질한 그런 영화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장르는 어떤 장수는 우리 싫어하는 로맨틱 코미디. 이런 네. 로코군요. 로코입니다. 로코라니. 네, 정말 많이 웃긴데요. 사실 제가 이제 친구라고 얘기했으니 혹시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 영화 저로선 절반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감성을 가진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툭 던지고 얘기를 끝내는 스토리를 푸는 사람과 그게 아니라 그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게 수다를 떠는 거죠.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뭐 이것도 이랬대. 그럼 저쪽 가면 저것도 이랬대. 이런 감정도 있었어. 저런 감정도 있었잖아? 라고 하고 얘기를 정리하는 것과 그러니까 평소에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구태여 제가 남여라고 얘기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공감을 일으키는 어떤 여성적 방식이 있고 정보의 전달에 중점을 두는 남성적 방식이 있다면 저는 사실은 공감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사실 기본적으로 남성적 방식에 훨씬 익숙한 아재인데 반면에 주변에서 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오늘 하늘이 예뻐 하나이라는 얘기 하나 갖고도 한 시간을 떠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저 정말 부러운데요. 오늘 하늘이 어땠는지 보지 못할 정도로 바빴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맞아요.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도 저 있을 같은 남자 것이며 아재의 경우에는 오늘 하늘이 예뻤다 하면 가을이 왔다. 다음. 가을이 오면 돈 나갈 때가 이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가을이 애 아빠인 거고. 명절인데 네. 이제 최악의 하루는요. 바로 네네. 가을이 하늘이 예쁘다는 걸 하나 갖고도 2시간 동안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과 그 얘기를 갖고도 100시간 동안 떠들 수 있는 사람들의 관객들이 만들어 놓은 영화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환경, 촬영의 배경 네. 자체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 수 사실 있겠네요. 서촌과 남산이고 이 영화가 워낙 제작비가 적어요. 그 1억 5천만 원인데 네. 심지어는
그 김종원 감독이 5천만 원인가 투자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걱정돼요. 저 친구인데 밥 사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본인이 사는 서촌과 즐겨가는, 많이 가지는 않는데 어쨌든 서촌과 남산이라는 공간 두 개를 갖고 자신의 어떤 감성을 풀어내는 감독의 재능만큼은 정말 뛰어나죠. 이야기는요, 저 같은 아저씨는 딱 한 줄밖에 설명 못해요. 어떤 거냐, 여자가 있습니다. 네. 한예리 씨가 연기한 그 은희라는 여자가 있는데 배우 네. 지망생이에요. 이 여자분한테 남자가 여럿이 있다. 바람 피우다 걸린다. 아, 그래요. 요걸로 끝입니다. 바람 피다 걸린다. 네. 최악의 하루네요. 최악의 하루죠. 그렇다면 이 한예리 씨, 네. 은희라는 캐릭터, 이 캐릭터가 겪는 어떤 최악의 하루를 쭉 풀어내는 그런 스토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그게 배경은 서촌과 남산인데요. 서촌과 남산에서 걸리나요? 네, 서촌에서 한 번, 남산에서 한 번 걸리나? 아. 서촌에서 바람 피우고 남산에서 걸리나? 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를 갖고도 그 김종원 감독은 한예리라는 여배우와의 어떤 그 소통을 통해서 그 천변만화의 감정을 뽑아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은이라는 사람이 서촌에서 일단 어떤 일본인 소설가를 만나는 걸로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게 왜 소설가 만나는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처음에는 그 이와세 료라는 뭐 일본 배우죠. 이 배우 정말 김정은 감독이 참 좋아하는데, 료헤이라는 소설가 만나서 우연히 길을 알려달라고 그래요. 이 소설가가. 그래서 이 소설가한테 길을 알려주고 잠깐 차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남자친구가 있는 남산으로 넘어갑니다. 네. 근데 남산에 있는 남자친구는 남산에서 영화 촬영,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이 은희도 배우 지망생이고 남자친구는 배우거든요. 근데 그런 배우 있잖아요. 아침 드라마로 조금 뜬 배우. 예. 그래서 나의 얼굴을 누가 알아볼까봐 어느 정도 이제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 그 마스크 쓰고 다니기 시작하는 시점. 네네네. 조윤 씨도 뭐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시점. 그런 시점에는 살짝 어설프게 뜬 배우인데, 근데 현호라는 인물이요. 권율이란 배우가 연기했는데, 네. 이 인물은 그 사실은 은희 앞에서는 얼굴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마치 누가 알아본다는 듯이 얼굴에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막 다닙니다. 근데 사실은 은희도 사실 할 말 없는 게, 사실 그 직전에 소설가하고 미묘하게 썸을 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거 제가 바람 피는 얘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단지 이제 그 인물한테 바람 피우는 거의 부도덕성과 그 인물의 어떤 민낯을 드러내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때 은희의 감정에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설가하고는 커피 한잔 하고 싶고, 네. 남자친구한테는 토라지고, 뭐 또 다른 감정들이 있겠죠. 네네. 그런 섬세한 이야기들을 무언가들. 풀어내는 거죠. 우리는 캐치할 수 없는. 그런 섬세한 저는 뭐 어떤. 도저히 캐치할 수 없죠. 네, 네. 자, 일단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너스의 담요의 Late Love 듣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마요. 결국엔 당신은 찾을 거예요. 꿈이 오듯 당신을 안아줄 사람을, 그대가 올 때까지 한숨은 잠시 거둬둬요. 다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는 건 어쩜 다 그런 거예요. 조금 느려지고
라이너스 담류의 Late Love 듣고 왔습니다. 자, 노래 듣는 동안 제가 살짝 받은 느낌은 이 네. 영화는 연애를 시작 혹은 하는 중에는 함께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네. 소재 자체가 네. 이미 뭐랄까 상대방은 모르는 나의 어떠한 감정의 변화를 숨기고 있는 영화고 거기에서 많은 재미를 또 이끌어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은 무지무지하게 공감을 일으키는데요. 특히 남자보다 여성 관객들이 공감을 일으키고요. 주인공이 또 여성이다 보니까 좀 더 시점이 거기에 많이 맞춰졌을 수도 저는 있겠죠. 김정은 감독님이 하는 VIP 시사에 초대받아서 여자친구 같이 갔다가 엄청 뜯겼어요. 저런. 일단 영화 상영하는 동안에 뜯기고 끝나고 나서 뜯겼는데 왜 뜯기는지 모르고 뜯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딱 그 포인트. 남자들은 그냥 덮고 넘어가는 그 요소들을 여자들은 느끼는데 그 느끼는 바를 영화의 영상에서 보여줍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같은 영상을 보고도 누군가는 캐치 못한 것을 좀 더 섬세한 눈을 가진 자들은 이제 보고 알아내고 네. 그걸 또 이제 섬세하게 감정을 이입시키고 하다 보니까 나에겐 그냥 흘러갔던 영상인데 누군가에겐 상당히 공감이 가는 그런 영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은희가 이제 그 남자친구를 만나러 남산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제작비가 많이 적어서 그 배경을 서촌하고 남산에 국한시키고 걸으면서 스펙타클이 일어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은희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남자친구가 드라마 촬영 때문에 치사하게 굴죠. 얼굴에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좀 떴다고 그러다가 이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합니다. 정말 뭐랄까 요 얘기까지는 해도 되는 거구나. 그 은희잖아요, 여자친구가. 근데 유경아라고 부릅니다. 예, 여기서 이 영화의 소개는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남자가 잘못했어요. 여자가 이겼습니다. 남자가 잘못했어요. 근데 자 여기서 미묘한 지점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당연히 은희라는 한예리 씨는 기분 나쁘죠. 당연히 나쁘죠. 당연히 나쁜데 무슨 여기서 이제 짓이야. 남자친구 뭐라고 하냐면 극 중에 내가 상대 배우가 뭐 유경이라는 둥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거기다가 또 합니다. 핑계를 대기 근데 시작했군요. 문제는 그 은희도 사실은 그러니까 배우 지망생이고 아직 이른바 시체말로 못 떴어요. 유명해지지 않았지만 이 남자 배우는 지금 유명해지려고 하잖아요. 놓치고 싶기는 아깝죠 조금. 나한테 몰두하고 있는 것 같진 않지만 그러나 놓치긴 아깝고 그렇게 해서 뭔가 손해보는 듯 하면서도 남산까지 찾아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괜찮은 약간 썸 타는 것 같은 길 알려주는 소설가 만나서 교감이 좀 있긴 했는데 그러나 뭐 말도 잘 안 통하고 일본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잠깐만 하고 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은이라는 인물도 남자친구라는 그 이 현호라는 이 배우한테 사랑은 하지만 그러나 떳떳하지 못한 거네요. 그렇죠. 뭔가 생각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나한테 몰두하고 있지 않은 것도 알고 있지만 놓치기 싫고 모른 척하고 있고 남산에 가서 만났고 그런데 갑자기 유경아라고 불렀으면 이 순간에 한번 터트려줘서 풍선이 터졌네요. 길을 한번 죽여주고 이제 주도권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식의 감정의 변화들이 디테일하게 다 그려져 있어요. 보통 로맨틱 코미디라고 하면 웃기기만 하죠, 사실은. 그리고 대부분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뺏기 위한 맞아요. 여러 가지 거무술수를 부리는 지고지순하다거나 여기서는 그 어떤 밀당이라고 하는 감정들이 세분화되어서 그려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또 은희가 그리고 나서 이제 현우한테 기분이 나빴겠죠, 남자친구한테. 네. 그리고 나서 남산에 앉아서 햇살을 맞으며 우리 그러면 이제 너무 좋은 풍경이 오면 SNS에 올립니다. 올리면 안 되는데 왜? 그 SNS 위치를 남산에 있어요 이렇게 올렸더니 왜 있느냐? 거기에 그 한 남자가 또 찾아옵니다. 은희같이 찾아다니는 한 남자예요. 그 한 남자는 소설가인가요? 그 남자는 또 소설가도 아니고요. 제3의 남자. 저럴 수가. 이게 뭐야? 유경이 찾아온 것도 아니고. 유경이라 불러서 화나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더니 사실은 남자친구 만나는 사이에 몰래 잠깐 만났던 어떤 또 남자가 찾아온 거죠. 정말 막장이네요. 너무 재밌네요. 최악의 하루네. 네. 너무 재밌다. 그 남산길을 이 김종관 감독이 선택한 이유는요. 이거래요. 남산길에 그거 아세요? 퇴로가 없대요. 퇴로가 도망갈 저도 곳이 그건 없다. 몰랐는데 일단 한번 산책을 시작하잖아요. 저도 걸어봐서 아는데 끝까지 다 걸어야 돼요. 도망갈 방법이 옆으로 빠질 없습니다. 길이 없다라는 거. 옆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길 하나가 다 이어져서 굽이굽이 이어지기 때문에 일단 은희는 남산에 들어선 순간
부터 앞뒤로 꽉 막혀 있는 거죠. 아, 앞에서는 배우 남자친구가 있고 네. 뒤에는 잠깐 바람 폈던 남자가 쫓아오고. 도가이든 쥐인 네. 거군요. 영화에 보신 분들은 이제 운철인데요. 네. 이게 이혼남이에요. 근데 그 운철이라는 이혼남이 은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를 보면서 많이 웃으셨을 텐데 그 연기란 배우가 이희준이란 배우입니다. 이희준 배우가 나와서 나중에 등장하는 순간마다 웃겨요. 아, 그래요? 은희가 퇴로도 없는 남산에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점점 최악의 하루로 몰려가는 장면을 보면 까다로 웃게 되죠. 그렇군요. 자, 광고 듣고 와서 얘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최악의 하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흥미진진한데요. 일본인과 살짝 미묘한 교류를 갖다가 현재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전 남자친구가 쳐들어왔습니다. 네. 그다음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 죽겠는데. 필요가 없다고요. 어떻게 됐냐고요? 최악의 하루. 그래서 제발 남산에서 내려가고 싶은데 남산을 못 떠나. 이 은희라는 배우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거요. 구성은 이와세 류오가 연기한 유헤이라는 소설가예요. 이 소설가는 영화의 초반에 서촌에서 잠깐 우연히 마주친 다음엔 이 여배우 그러니까 한예리 씨가 연기한 은희하고 별로 마주칠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요헤이가 보내는 하루도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의 소설가예요. 번역이 돼서 한국어로 번역돼서 한국에 출판 기념회를 하려고 왔어요. 그렇군요. 근데 왠지 그 출판사 사람이 일본어에 능숙하긴 한데 사기꾼 같아. 서촌에서 출판 기념회 하려고 사람들을 모았으나 최악의 하루죠. 콘서트 하려고 모였는데 2명 왔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2명도 잘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소설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소설가가 보내는 하루도 묘하게 은희의 하루와 겹쳐서 교집합처럼 최악으로 치닫고 있죠. 그래요. 근데 이게 은희는 그 하루에서 벗어나려고 하다가 그물에서 더 복잡하게 얽히는 반면에 노예란 인물은 그냥 덤덤하게 그 하루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소설가는 어떤 면에서 보면 김종관 감독 본인을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극 중에서 이 소설가의 소설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상하게 그 소설가, 요에이라는 이 소설가의 소설은 극중 인물을 최악의 상황에 몰아넣고 구해주지 않는다. 사실 이 김종관 감독이 하고 있는 거와 비슷하죠. 네네. 근데 왜 그럴까?인데 그 소설가의 대답은 심드렁해요.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한 내용이 아니라는 대답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인물들 하나하나가 최악으로의 상황에 빠져들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서는 또 나름대로의 어떤 길을 찾고 자신의 어떤 돌파구를 찾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김정환 감독이 자신의 인물들을 어떤 상황에 몰아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최악이라고 단정을 짓지만 그러나 최악만은 아닌 거죠. 그렇다면요, 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 하루를 겪는 사람은 중점적으로 그 시인과 네. 그러니까 소설가와 은희가 중점적으로 비춰질까요? 물론 4명 모두 최악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렇죠. 사실 그 2명이 다 이제 최악인데 물론 영화 뒷부분에 가면 해피엔딩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이 영화에서 중요한 건 해피엔딩이라기보단 그런 식의 최악의 하루를 겪으면서 보여지는 인물들의 감정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예리 씨가 연기한 은희는요, 배우 남자친구한테 또는 이혼남 남자친구한테 또는 어떤 소설가한테 보여주는 모습들이 하나하나가 다 달라요. 국면이 다 다릅니다. 보여주는 어떠한 얼굴의 표정이라든지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씩 다르다는 그냥 건가요? 쉽게 얘기하면 배우 지망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4명인가요? 그냥 다중이에요. 4명? 3명이군요. 3명 다 다중입니다. 그냥 다 다양한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과 더 많이 닮아 있죠. 너무 닮았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만날 때의 저와 일을 할 때의 저와 라디오 진행할 때의 저와 무대에서의 저와 다 다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각각의 모습들을 연기하는 배우일지도 모르죠. 내가 나를 연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걸 슬프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최악 속에서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은데 우리는
내일이면 또 다른 사람이 될 테니까. 그렇죠. 네. 오늘이 최악의 하루였을지 모르지만 내일이면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될 거고 누구한테는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여자친구일 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꼬리 10개 달린 여우일 수도 있겠죠. 네네. 네. 자, 그래요. 어찌 보면 우리 일상과 대입해 봤을 때 상당히 비슷한 점들을 많이 다른 상황으로 한번 트위스트해서 표현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석촌과 남산이요? 남산. 네. 두 곳에서만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 서촌엔 어떤 풍경들이 좀 많이 비춰지나요? 서촌은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이들 이 얘기를 하던데요. 평론가들이 서촌의 골목골목들을 사실 김정은 감독이 굉장히 익숙하고 잘 아는 본인이 여기 사는 인물이니까 네. 그런 인물들을 그런 공간들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롱테이크로 카메라 고정해 놓고 찬찬히 들여다봐요. 그러니까 공간이 마치 말을 하듯이 그리고 공간 자체가 하나의 어떤 인물인 것처럼 네. 찍어냅니다. 반면에 남산의 경우에는 핸드헬드예요. 계속 카메라를 들고 그 은희가 도망 다닐 때 쫓아다니죠. 그냥 계속 가만히 있지 않고요. 계속 오르락 내리락을 합니다. 그러면 서촌과 남산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씬에 대한 변화도 볼거리일 것 같은데요. 네. 서촌에 영화 있을 땐 만드는 정적이고.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찍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고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숨을 곳이 있죠. 네. 골목골목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은희가 마음만 먹으면 이쪽 골목에서는 환하게 웃는 여자였다가 저쪽 골목에선 여우 같은 여자친구였다가 이쪽 골목에서 아주 불친절한 어떤 관광객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관광객 그 공간 자체가 우리를 다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반면에 남산은 굉장히 탁 트인 공간이죠. 그 공간 안에서는 우리는 한 가지 모습밖에 보일 수 없는 거예요. 은희한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 거죠. 이거 되게 재미있는 비유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친구와 뭐 직장에서와 뭐 그 외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 그런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면 불편하잖아요. 네. 되게. 그렇죠. 네. 그것이 상견례 아닙니까? 맞아요. 그것이 상견례 아닙니까? 네, 네. 웃어른과 내가 사랑하는 이와 내가 가장 편한 가족이 다 모이는. 네, 네.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다 각방으로 모아놓은 다음에 한 차례로 만나야 되는 건데, 공간은 우리가 다양한 가면을 쓸 수 있도록 해주지만, 남산은 그런 공간 구분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은희는 거기서 모든 게 다 들켜버리고 마는 것이고, 서촌에서는 은희가 굉장히 편한 공간인 거죠. 그 안에서는 평화롭고, 네네. 이쪽 골목에서는 이런 모습, 저쪽 골목에서 저런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감독은 그 두 공간 안에서 사람의 내면의 어떤 다양한 이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거는 공간뿐만 아니고 음악으로도 그래요. 그래요? 음악 자체에서도 굉장히 빠른 재즈와 또 남산에서 또 다른 음악들을 활용하면서 음악을 통해서도 다양한 인간의 내면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건 이 영화가 제작비가 굉장히 적고 네. 촬영 자체도 촬영 회차가 16회차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거는 남산에서 무슨 영화 찍고 있어 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나서 금방 찍었더니 이런 영화더라고요. 네. 그런 짧은 회차의 제작비에도 불구하고 영화 시네아스트로서 보여줄 수 있는 많은 취향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작비가 많다고 해서 또는 굉장히 스펙타클한 장면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해서도 그 모든 걸 낭비하는 감독이 있는 반면에 김정은 감독은 작은 제작비에도 불구하고 씬 하나하나를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군요. 보다 보면 여러 번 보는 관객이 있는 이유는 음미할 거리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 안에서도 짧은 제작 기간과 네. 어찌 보면 협소한 공간에서도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참 이해도가 높았던 감독이다. 밀도가 높은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갑자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16회차 촬영이 영화 촬영 기간에 있어서는 상당히 짧은 기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네, 보통 4, 보통은- 50회 정도니까요. 보통 4, 50회 정도의 촬영을 100회차 넘어가는 촬영도 있어요. 큰 영화의 경우에는. 그렇군요. 16회차면 하루 종일 찍어야. 그러니까 이 영화 보시면 이 영화의 특징이 제목 그대로 최악의 하루거든요. 하루에 일어난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 감독이 시나리오 쓸 때 그 회차와 그 하루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제한적 공간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을 했을까가 읽혀요. 그러니까 감독들이 훨씬 많이 뭉클해하는 영화기도 해요. 그렇군요. 그 연출 씬을 잡고 연출을 그리는 감독 본인한테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거든요. 해가 떨어지면 또 그 씬을 못 찍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고뇌도 좀 있었겠네요. 네. 자, 그래요. 그러면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cm의 Fine Thank You and You 듣겠습니다.
나이를 들었어. 너는 벌써 30평에 사는구나. 난 매일 라면만 먹어. 나이 먹어도 입맛이 안 변해. I'm fine, thank you, thank you. And you, 우리 옛날에 사랑을 했다니 우스워. 좋은 차를 샀더라. 네가 버릇처럼 말한 비싼 차. 나도 운전을 배워. 이리도 어려운 건지 모르고. I'm fine, thank you, thank you. And you, 우리 옛날에 사랑을 했다니 우스워. 나는 정말로 괜찮아, 행복해. 내 걱정 말고 잘 살아. I'm fine, thank you, thank you. And you, 우리 옛날에 사랑을 했다니 우스워. 칩센치의 Fine Thank You and You 듣고 왔습니다. 자, 영화 최악의 하루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눴는데 또 나눌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사실 이 영화 보신 분들 대부분이 홍상수 감독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홍 감독님이 찍는 대부분의 영화들이 연애 이야기고 네. 연애 이야기에서 그래요. 바람피다 들키거나 유혹하다 실패하거나 뭐 대부분의 그런 일들 안에서 드러나는 인간감의 본연의 적나라함 이 홍상수 영화의 특징이잖아요. 네네. 근데 김종관 감독의 영화와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종관이라는 감독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물을 의 속내를 들여다 보여주면서도 애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홍상수 영화에서 보면 뭐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또는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같은 영화들을 보면 드러나는 것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해서 이제 감독이 유부남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노골적으로 대시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내가 유부남이고 아이가 있다는 걸 밝히고 대시했을 때 하는 게 맞았을까? 아니면 숨기고 했을 게 맞았을까? 를 갖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네네네. 표현을 해내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상황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 어떻게 하면 옳았을까 글렀을까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이
늘 내 선택에서 적나라하게 이렇게 했으면 어떤 선택이 옳았겠구나. 그 내가 원하는 욕망이 있을 때 네. 욕망 때문에 어떤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거죠. 어떻게 거짓말하는 게 나한테 유리할지 고민하는 것이지 거짓말할지 말지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거짓말하기로 마음은 정해져 있고요. 원하는 건 욕망이 있으니까요. 네네네.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도덕적인 것들은 다 내려놓는 그 인간의 패부가 있죠. 네. 반면에 최악의 하루에서의 그 은희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는데 그냥 우리가 그 일상생활 살면서 할 수 있는 내 자신의 합리화 정도인 거예요. 그 은희가 정말 인간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인물은 아니라는 거죠. 오치 거꾸로 얘기하면 굉장히 평범한 인물인 거예요. 그냥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거짓말하고 네. 조금씩 합리화하고 그냥 내가 행복하려고 이랬잖아. 라는 정도의 합리화 정도면 충분한 거죠. 극적인 어떤 상황이라든지 감정의 표현 자체도 그렇게 끝으로 가진 않는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홍상수 감독 영화를 좋아하는 관객들한테는 김종관 감독의 최악의 하루가 그렇게 최악은 아닐 거예요. 그냥 좀 장난스러운 네. 상당히 많은 해프닝이 있었던 날 이 정도로 기억이 될 수도 있겠다. 네. 근데 반면에 홍상수 감독 영화를 좋아하는 관객들이 원하는 그 인간 밑바닥의 저열함은 없죠. 정말 욕망 앞에서 울고불고 자지러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엔 너희도 다 그래. 아니면 더 정확하게는 나도 저렇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인정할 때까지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홍상수의 이 영화라면 김종관은 우리를 그렇게 밀어붙이는 영화가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그 감정에 공감하고 나면 그냥 자유롭게 놔주죠. 나하고 닮은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인물한테 동정을 하거나 또는 저 인물이 퇴로가 없는 남산길에서 좀 빠져나가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죠. 어찌 보면 그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배우에게 좀 감정이입이 많이 되어서 뭐 잘못한 걸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상황을 어떻게든 못 면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잔인한 건 아닌 거예요. 네. 홍상수 감독 영화는 잔인해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걸 웃음으로 또는 우리의 어떤 자화상으로 그 무마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가장 잔인한 영화거든요. 네. 하지만 최악의 하루는 제목과 달리 잔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비교할 영화가 그 리차드 잉클라이터 감독 네네. 영화예요. 그러니까 비포 선셋, 선라이즈 이런 영화들 보면 거기서도 연애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자잘자잘한 적나라한 감정들이 드러나죠. 그런데 잉클라이터 감독 영화의 특징은 그게 결국은 지나치리 많지 미화돼 있어요. 로맨스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다 적나라하게 감정을 드러내 보이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너무 솔직해서 사랑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진실을 얘기해주면 믿어질 거라고 착각하는 것. 네네. 그러니까 내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면 그러면 그래 나도 그랬어라는 얘기가 돌아올 거라고 믿는 것. 그게 리차드 링클레이터의 영화 세계라면 홍상수는 아니죠. 정반대로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것이냐 아니면 말 것이냐 갖고 계산하는 게 우리의 속내라는 것이고 김종환 감독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어요. 그 사이에서 솔직하게 이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으나 그러나 들키죠. 들킬 경우에 물론 망신상하고 최악의 하루를 맞게 되지만 그러나 그게 오늘 하루이고 내일은 또 다른 나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최악의 하루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감독들의 네. 영화는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없단 말이에요. 너무 없어. 그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이거 무슨 영화 대사인데요. 내일이 없는 사람 아저씨. 네. 전 근데 내일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더욱더 뭔가 웃으면서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는 최악의 하루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 뜻밖에도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요. 그 이유가 사실 영화를 거창하고 비싼 영화들을 많이 본 관객들한테는 단조롭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도 말씀드린 것처럼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런 영화를 수백만 관객이 좋아하진 않겠죠. 하지만 이 영화를 좋아하는 팬들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는 영화고 그래서 김종환 감독의 다음 영화를 기대하게 만들 수 있는 영화이긴 할 거예요. 이미 이 김 감독은 다음 영화를 촬영한 상태거든요. 아, 그래요? 그 영화 역시도
참 여배우 복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여배우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감독이라니까요. 좋은 여배우들과 같이 찍은 영화입니다. 좋은 여배우들이 이 시나리오를 선택한 이유도 있겠죠. 아, 네, 되게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한국 영화계 안에서 지금 남성적 시나리오는 넘쳐나요. 테스토스테론이 막 넘치죠. 뭐 저도 다루겠지만 밀정, 부산행, 이런 영화들 여배우가 여배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영화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들이 이 제작사한테 많지 않고 또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감독들이 그런 시나리오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런 식의 어떤 여배우 특유의 감성적인 연기와 감정의 어떤 간지러움과 관객과의 공감대를 일으키는 표정과 그 한예리 씨의 연기를 보면 한예리 씨의 그 100만 가지 얼굴이 다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배우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인데 그렇게 여배우들의 장점을 뽑아낼 수 있는 시나리오도 없고 연출자도 없어요. 김종관이라는 감독은 그 길을 가고 있죠. 잘 멋진 연기를 보여줄 수 있는 멋진 시나리오를 또 써주는 거겠죠. 그게 사실은 그 제작자 입장에서 보면 그 크게 돈이 되는 시나리오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하지만 분명히 보고 싶은 관객이 있고 그 김종관의 인물을 연기하고 싶은 배우가 있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요. 그냥 남성 중심의 스펙타클한 영화들이 대세인 건 맞는데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데도 깜빡하고 있는 최악의 영화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요. 그 영화들이 최고일 수도 있고. 자, 그래요. 오늘도 영화에 대한 이야기 좀 길게 나눠봤습니다. 되게 궁금해서 이 영화를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 혼자 볼 테예요. 네, 그러게요. 우리 네. 푸른밤 가족분들도 혼자 보셔야지 최악이 안 됩니다. 애인과는 네. 보지 마셨으면 해요. 애인이 될 사람도 안 돼요. 애인이었던 사람도 안 돼요. 네? 애인이었던 사람과도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노래 들으면서 기자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체인스모커스의 클로저 들으면서 기자님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광고 먼저 듣겠습니다. Hey, I was doing just fine before I met you. I drink too much and that's an issue, but I'm okay. Hey, you tell your friends it was nice to meet them, but I hope I never see them again. I know it breaks your heart. Moved to the city in a broke down car and 4 years no calls. Now you're looking pretty in a hotel bar and I can't stop. No, I can't stop. So baby, pull me closer in the backseat of your Rover that I know you can't afford. Bite that tattoo on your shoulder. Pull the sheets right off the corner of the mattress that you stole from your roommate back in Boulder. We ain't ever getting older. We ain't ever getting older. We ain't ever getting older. You look as good as the day I met you. I forget just why I left you. I was insane. Stay and play that Blink 182 song that we beat to death in Tucson. Okay. I know it breaks your heart. Moved to the city in a broke down car and 4 years no call. Now I'm looking pretty in a hotel bar and I can't stop. No, I can't stop. So baby, pull me closer in the backseat of your Rover that I know you can't afford. Bite that tattoo on your shoulder. Pull the sheets right off the corner of the mattress that you stole from your roommate back in Boulder. We ain't ever getting older.
in the backseat of your Rover that I know you can't afford. Bite that tattoo on your shoulder. Pull the sheets right off the corner of that mattress that you stole from your roommate back in Boulder. We ain't ever getting 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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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we ain't ever getting older. We ain't ever getting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귀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괜찮아요. 잘했어요.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요. 하루의 마지막에 듣고 싶은 이야기들 누군가가 해준다면 참 고맙고 행복하겠죠? 듣고 싶은 이야기들 저는 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이야기 들려주실 준비 되셨나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손편지는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푸른밤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사연들 만나볼까요? 87166님 팀장님과 일주일째 집에도 못 가고 철야 중입니다. 일하면서 같이 푸른밤을 듣고 있는데요. 좋은 노래 들려주시면 힘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일주일째 철야하고 계시면 진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을 텐데요. 빨리 이 바쁜 기간이 끝나셔야 또 편하게 쉬실 텐데 어서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주일째 철야라고 하면은 사실 뭐 오늘 내일 끝날 그런 어떤 프로젝트는 아닌 것 같은데요. 꼼꼼하게 잘 마무리하셔서 고생하신 만큼 좋은 결과물 만들어내시길. 5992님 계속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드디어 자전거를 구입했어요. 올 봄에 동네 친구 자전거를 빌려서 좀 탔었는데 운동도 되고 재미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름엔 탈 엄두를 못 내다가 요즘 딱 좋을 것 같아서 그동안 눈여겨봤던 자전거를 큰맘 먹고 샀어요. 당분간은 푸른밤도 자전거 타고 어딘가에서 들을 것 같네요. 가을방학에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자전거 타기에 좋은 날씨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밤에 좀 많이 탔었던 것 같아요. 물론 낮에도 많이 탔었는데 밤에 꽤 많이 탔었고 뭔가 전 한강 따라서 자전거 탔었거든요. 따라 타면은 되게 뭔가 여유로운 기분도 들고 하루 종일 바빴다가도 그때만큼은 좀 나를 위한 어떤 시간 같기도 하고 풍경도 바라보면서 마음을 좀 다스렸던 기억이 듭니다. 사연자분도 건강도 그리고 마음도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을방학에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5992님 신청곡이에요. 듣고 올게요.
글자가 오늘 내 맘을 무너뜨렸어. 어쩜 우리 웃으며 다시 만날 수 있어. 그렇지 않니?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우습지만 예전엔 미처 하지 못했던 생각도 많이 하게 돼. 넌 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냐. 수없이 많은 나날들 속에 반짝이고 있어. 항상 고마웠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얘기겠지만 그렇지만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너 같은 사람은 너밖에 없었어. 마음 둘 곳이라곤 없는 이 세상 속에. 넌 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냐. 수없이 많은 나날들 속에 반짝이고 있어. 항상 고마웠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얘기겠지만 그렇지만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너 같은 사람은 너밖에 없었어. 마음 둘 곳이라곤 없는 이 세상 속에. 가을방학에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듣고 왔습니다. 9643님, 계약하고 나서 친구들과 계속 안 좋은 일이 터지네요. 너무 억울하고 눈물도 나고 최악이었는데 마음이 약해지니까 몸도 약해졌는지 감기까지 걸렸어요. 처음에는 자책하다가 나중에는 남 탓도 해봤는데 둘 다 마음 불편한 건 똑같네요. 울어도 안 풀리고 너무 답답할 땐 뭘 해야 되는 걸까요? 우효의 테디베어 라이지스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나의 답답함을 푸는, 나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한 가지씩은 갖고 있는 게 참 좋죠. 하지만 그걸 또 모두가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그 스트레스 해소법이 조금씩 변화하기도 하고요. 사람에 따라서. 글쎄,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하시면서 푸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고, 거의 이런 것들은 일상 속에서 쌓이는 스트레스를 한 주에 한두 번의 운동으로 해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큰일들이 몰려와서 걱정이 쌓였을 때는 좀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뭐 여행이라든지 그 외에 뭐 나를 위한 쇼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꼭 이런 어떤 행동 말고도 나만의 시간을 갖는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같은 경우엔 좀 그럴 때 저는 무언가를 사는데요. 날 위한 물건을 사거나 그러진 않고요. 선물할 물건이라든지 뭐 그런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갑자기 좀 확 풀린 그런 기분이 좀 듭니다. 김민주님, 무더운 날씨에 지쳐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시간 참 빨리 가네요. 어느새 곧 수능이 다가오고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불안하기도 하고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불안한 마음 달래러 푸른 밤을 찾아왔습니다. 신청곡은 존박의 네 생각입니다. 그래요. 민주씨, 수능 준비 중이신 것 같아요. 예, 마무리 잘하셔서 좋은 성적 내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많이 더워서 앉아서 자리 지키기 힘드셨을 텐데 그것도 이겨내셨으니까 조금은 날씨도 좀 마음의 어떤 무거운 짐 같은 것들도 조금은 환경이 나아졌길 바라겠습니다. 6124님, 부산에 사는 유치원 7년차 주임교사입니다. 요즘 밤낮이 바뀌었는지 이 시간이 되어도 잠이 잘 안 오네요. 지난 토요일이 남자친구와 사귄 지 5년째 되는 날이었는데 그동안 항상 제 옆에 있어줘서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네, 축하드리고요. 5년째라니 오랫동안 또 연애를 하셨네요. 앞으로도 예쁘게 연애하시고 유치원 7년차 주임교사님이시라고 하는데 아침 일찍 나가셔야 하지 않나요? 네, 푹 주무셔야 할 텐데 뭐 조금이라도 꼭 눈을 붙이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잠을 자는 버릇을 또 들여야 되는데 이게 불면증이 시작이 되다 보면은 밤을 새고 나가고 막 이런 경우들이 누적이 되면 되게 몸도 그렇고 습관도 안 좋게 들어서 조금이라도 눈을 붙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효의 테디베어 라이지스 9643님 신청곡이고요. 존박의 네 생각 김민주님 신청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하고 싶은 말은 해야 돼. 안 그러면 정말 병이 돼. 묻어두고 숨기려 해도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 어떤 말들은 꼭 해야 돼. 안 그러면 정말 후회해. 솔직할 수 있는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하고 싶은 말은 해야 돼. 늦기 전에 말해줘야 돼. 저기 멋진 저녁 노을이 대신 말해주지 않아요. 어떤 말들은 꼭 해야 돼. 안 그러면 정말 후회해. 매일매일 해가 뜨듯이 너를 바라보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네 생각이 나 창밖을 바라보다 네 생각이 나 그렇게 멍하니 또 하루가 흘러가 너도 날 가끔씩은 떠올릴까 네 생각이 나 어느새 내 주변의 모든 건 익숙한 향기로 너에게 물들어 화초에 꽃이 피어 네 생각이 나 예쁜 걸 볼 때마다 네 생각이 나 내 취향은 아니지만 네가 좋아하는 그 노래만 하루 종일 흥얼거려 네 생각이 나 사랑이 내게도 찾아왔나 봐 내 주변의 모든 건 처음 보는 색으로 내 맘처럼 피어나 부르던 하늘에 무지개 빛이 나 갈라진 골목길도 모네의 그림 같아 이렇게 변한 나를 내가 봐도 참 무섭기만 하지만 어쩔 수 없나 봐 하루 종일 바보처럼 네 생각이 나 그렇게 멍하니 또 하루가 흘러가 아침에 눈을 뜨면 네 생각이 나 양치를 하다가도 네 생각이 나 그렇게 멍하니 또 하루가 흘러가 너도 날 가끔 떠올리고 네 생각이 나 화초에 꽃이 피어 네 생각이 나 커피를 마시다가 네 생각이 나 이렇게 변한 나를 내가 봐도 참 웃기만 하지만 어쩔 수 없나 봐 온종일 바보처럼 네 생각이 나 네 생각이 나 네 생각이 나 우효의 테디베어 라이지스 그리고 존박의 네 생각 두 곡 듣고 왔어요. 4920님 어제 회사 동료랑 반차를 내고 일찍 퇴근해서 커피도 마시고 서점도 갔다가 코인 노래방에 갔어요. 저희 빼고 다 중고등학생들만 있는 것 같았지만 꿋꿋하게 10곡을 부르고 나왔답니다. 오랜만에 소리를 질렀더니 스트레스도 확 풀리는 것 같고 회사 근처에 있으니 종종 가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코인 노래방 요즘에는 보통 노래방보다 코인 노래방이 많은가요? 저는 저 어렸을 때는 오락실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코인 노래방이 3-4개 들어가 있었고 그냥 노래방 혹은 뭐 게임하는 게임방들 PC방 말고도 이제 비디오 게임 할 수 있는 그런 곳들도 많이 있었고 했는데 저는 거의 오락실에서 코인 노래방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저는 오락실 가면 항상 그 총게임 제가 가는 오락실에는 이 저격하는 게임이 있었어요. 스나이퍼 총게임이었는데 보통 권총을 땅땅땅땅 쏘면서 이제 장전하면서 뭐 좀비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튀어나오는 화물통을 깨부순다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좀 저격 총게임을 많이 했어가지고 갑자기 코인 노래방 얘기를 하니까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래요. 나이가 성인이 되어도 물론 이런 것들을 또 즐길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눈치 보지 마시고 가끔 스트레스가 쌓이시면 한번 찾아가서 한번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787님, 28살에 모쏠에서 탈출해서 첫 연애를 시작한 친구가 연애 8개월 만에 실연을 당했어요. 너무 힘들어해서 친구들이랑 파티룸을 예약해서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요. 아마 그 남자는 귀 엄청 간지러웠을 거예요. 내 친구가 얼마나 착하고 예쁜데 이런 애를 놓치다니. 평생 후회할 거라고 흥이라고 전해주세요. 크러쉬 자이언티의 그냥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냥 친구의 역할이죠, 이런 것이. 또 내가 실현을 당해서 힘들면 또 나의 친구가 날 도와주는 것이고,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고, 그런 거니까 서로 좋은 관계 잘 유지하시면서 헤어졌을 때는 내 친구 편 들어주는 게 좋죠. 좋은 사람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사연자분의 친구분도. 크러쉬와 자이언티의 그냥, 3787님이 신청하신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안쓰러워 보여 인사하는 거라면 내 마음 다칠까 걱정 말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내 마음 아플까 걱정 말고 사실 난 아무렇지도 않아. 꼭 아픈 사람처럼 보여도 하고픈 이야기 너무 많았는데 결국 나 혼자서 어쩌고. 사실 나는 널 좋아하지 않아. 오히려 미워해 싫어해. 매일 밤 홀로 누운 침대 위에서 꼭 끌어안은 이불은 추워. 내가 안쓰러워 보여 다가오는 거라면 내 마음 아플까 걱정 말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네가 내게 무심코 뱉어댄 차가운 말들 몰래 속앓이 해원래 당연하단 듯. 어차피 안 이루어져 뻔해 잘 알아. 동정 따윈 더 이상 나 바라지도 않아. 초라해지기 싫어서 나 먼저 그 자리에 일어서네. 머뭇거리지만 나 진짜 괜찮아. 아무 말 말고 뒤돌아서서 걸어가. 내 마음 아플까 걱정 말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지나가면. 크러쉬와 자이언티의 그냥 듣고 왔습니다. 3944님, 전 여자친구가 생각나는 밤이네요. 가끔 예전의 사랑이 그리울 때 종현 DJ는 어떻게 하세요? 연락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막상 연락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자신이 없네요. 그냥 목소리만 듣고 바로 끊을까요? 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뭐 이런 마음이 드는 날이 있죠. 있을 수밖에 없죠. 사람인데. 근데 글쎄 3944님이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헤어졌는지를 또 몰라서 제가 저의 연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 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만났냐에 따라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서 두 분만의 어떤 호흡을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헤어졌다고 해서 그 어떤 연애의 모든 호흡 뭐 이런 것이 다 끊어지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전에 되게 차분하게 잘 연애를 했었는데 헤어지고 나서 되게 안 좋은 호흡으로 고통스러운 연애였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 나중에 연애가 끝난 게 아니죠. 사귀는 게 끝나고 헤어져서 뒤에 좀 밤늦게 전화하고 술 먹고 막 되게 안 좋은 모습 보이고 뭐 이러다 보면 서로 되게 안 좋은 기억만 남게 돼서 좋았던 어떤 연애의 기억마저도 좀 기억하고 싶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됐으면 하네요. 3944님이 어떤 연애를 해오셨고 그 연애에 좀 허용할 수 있는 수치를 좀 잘 가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싫어합니다. 전화하고 끊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대부분이요. 뭐 물론 모두가 똑같이 연애하는 건 아니니까 예일 수도 있다라는 거. 남혜민님, 25년 인생 처음으로 귀를 뚫었어요. 학교 다닐 때에는 엄마가 반대하셔서 못했고 20살 넘어서는 제가 겁이 나서 못 들었는데요. 귀걸이를 하면 좀 더 예뻐 보인다는 말도 있고 요즘 뭔가 변화를 주고 싶기도 해서요. 눈 꼭 감고 뚫었는데 생각보다 아무렇지도 않아서 놀랐어요. 그리고 첫 번째 귀걸이는 제가 저한테 선물을 했는데 두 번째 귀걸이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받고 싶네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신청해요. 크랩 코러스의 몬스터 매쉬 부탁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귀 뚫으셨다고요. 위생관리 잘하셔서 상처 덧나지 않게 잘 관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귀를 한 몇 군데 뚫어서 어떤 마음인지 잘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제가 귀걸이를 바꾸러 샵에 들렀다가 한 곳 더 뚫을까 이 욕망이 막 올라왔는데 겨우겨우 참았어요. 아직은 그래도 날이 더워서 막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귀 한두 곳 정도 더 뚫을까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다가 그것도 잘 참아내면 혹은 바빠서 못 뚫게 되면 어느 정도는 그냥 시들시들해지는 마음이 또 오고 좀 죽인 것 같아요. 귀 뚫고 싶은 주기가 좀 찾아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랩 코러스의 몬스터 매쉬 남혜민님 신청곡입니다. I was working in my lab late one night when my eyes beheld an eerie sight. When my monster from his slab began to rise, and then suddenly, to my surprise, He did the mash, he did the monster mash. the monster mash. It was a graveyard smash. He did the mash, It got on in a flash. the monster mash. He did the monster mash. From my laboratory in the castle east to the master bedroom where the vampires sleep. All the ghouls came from their humble abodes to get a jolt from my electrode. He did the mash, He did the monster mash. the monster mash. It was a graveyard smash. He did the mash, It got on in a flash. the monster mash. He did the monster mash. The zombies, they were having fun, and the party had just begun. The guests included the Wolfman, Dracula, and his son.
and Drax a part of the band, and my Monster Mash is the hit of the land. For you, the living, this mash was meant to. If you get to my door, tell him Boris sent you. He did the mash. He did the Monster Mash. The Monster Mash. It was a graveyard smash. He did the mash. We got it on in a flash. The Monster Mash. He did the Monster Mash. He did the mash. He did the Monster The Mash. Monster Mash. It was a graveyard He smash. did the mash. Yeah, we got it on in a flash. The Monster Mash. He did the Monster Mash. Did the mash. He did the Monster The Mash. Monster Mash. It was a graveyard smash. Did the mash. Yeah, we got it on in a flash. The Monster Mash. Monster Mash. He did the mash. 크랩코어스의 몬스터 매쉬 듣고 왔습니다. 6723님, 푸른밤을 듣고 있는 여중생입니다. 어른들은 학생이니까 한눈 팔지 말고 열심히 공부를 하라고 하시는데 제 주위를 보면 모두 커플들 뿐인 건 왜일까요? 저는 중학교 들어와서 누굴 사귄 적도 없는데 부러워요. 박경, 박보람의 보통 연애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중학생이군요. 요즘에 그렇게들 많이 만나나요? 저는 중학교 때 학교 내에서 이제 커플들인 친구들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는데 고개 돌리면 다 커플은 아니었는데 심지어 저는 남중에서 더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애인이 있는 여자친구가 있는 저희 친구들이 몇 없었어요. 물론 있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진 않았던 것 같은데 뭐 예전과 지금과 또 다를 수 있고 학교마다의 또 분위기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뭐 부러워서 애인만 두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나한테 맞는 사람 나타나면 그때 연애 시작하는 거죠. 뭐 6723님도 잠시만 기다려보시게. 사랑이 찾는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맞고 싶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다려보시면 올 겁니다. 김소희님, 남들보다 늦게 수능 공부를 시작했어요. 어제 선생님께서 지금 해온 것처럼만 하면 된다고 긴장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점점 더 긴장이 되네요. 올해 재수생, 반수생들이 많다고 하는데 저도 잘할 수 있을까요? 푸른밤 들으면서 긴장 풀 수 있게 브리짓 맨들러의 Ready or Not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남들보다 좀 늦게 공부를 시작했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리고 나의 현실 때문에 조금 불안하고 막 압박감이 들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좀 나의 페이스를 찾고 나에게 맞는 어떤 방법들, 공부 방법이라든지 그 외에 어떤 암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디테일하게 고민을 하면서 나를 연구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소희 씨도 준비 잘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박경과 박보람의 보통 연애, 6723님 신청곡이고요. 듣고 올게요. 새로운 사람 흥미가 생기고 뻔하디 뻔한 말들을 주고받아 서로 눈치채고 있는 타이밍의 용기 내 하는 취중 고백 끼워 맞추듯 치밀곤 유아고 야가 부르던 너가 자기가 돼도 너무나 익숙한 장면 같아 반복되는 대사부 너도 웃기잖아 이거 좀 웃기잖아 소설 속에 발단정기 위기 절정 결말처럼 언제나 같은 프로세스 딱 그 정도 뜨거웠다 식는 연애의 온도 항상 그려왔기에 함부로 치지도 못하는 설레발 근데 이상해 좀 잘못된 듯해 다 설레고 조급해 평소처럼 또 머물다 가는 순간의 감정일까 아님 혹시 이번엔 다를까
Baby I gotta go 나 반복이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온대도 I don't give up 날 들었다 놨다 하는 너 보통이 아닌 girl Oh boy 너의 행동 말투나 표정 이상형과 달라도 자꾸 끌리는데 어쩌겠어 날 들었다 놨다 하는 너 보통이 아닌 girl I can feel it 새로운 사랑 초반의 설렘 뻔하디 뻔한 애칭도 붙여주고 왼종일 붙잡고 있는 핸드폰 속엔 끊기지 않는 문자들 끼워 맞췄던 것이 좋아지고 무의식중 자연스레 날 자기라 부르는 모습들이 어딘가 익숙해 반복되는 대사부 저 맞은편에서 보인 너의 모습 so beautiful 나는 분명 너가 좋은데 이상하게 걱정이 돼 내가 걱정이 돼 그러다 사랑이 정이 돼 어떻게 사람 마음이 하루아침에 정이 돼 But 이번엔 달라 좀 잘못된 듯해 더 커지고 조급해 평소처럼 또 머물다 가는 순간의 감정일까 아님 혹시 Baby I gotta go 나 반복이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온대도 I don't give up 날 들었다 놨다 하는 너 보통이 아닌 girl Oh boy 너의 행동 말투나 표정 이상형과 달라도 자꾸 끌리는데 어쩌겠어 날 들었다 놨다 하는 너 보통이 아닌 girl I can feel it Yo I'm confused girl Hey I'm confused boy 이런 걱정 바보 같은 거 알아 근데 사실은 말야 이건 너 변할까봐 혼자 먼저 하는 자기 방어 같은 거야 그러니 나와 같을 거라고 말해줘 어린애같이 유치한 날 달래줘 Baby I gotta go 나 반복이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온대도 I don't give up 날 들었다 놨다 하는 너 보통이 아닌 girl Oh boy 너의 행동 말투나 표정 이상형과 달라도 자꾸 끌리는데 어쩌겠어 날 들었다 놨다 하는 너 보통이 아닌 girl I can feel it 박경 박보람의 보통연애 듣고 왔습니다. 3208님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랑 이모 삼촌들과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삼촌들이 저 어렸을 때 아기를 다 끄집어내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엄살이 심해서 양쪽 팔 다 잡고 번쩍 들어주면 팔 빠진 것 같다고 징징대다가 사탕 주면 갑자기 아픈 팔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았다는 둥 그런 흑역사 얘기들이요. 뭐 남자친구도 제 모습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 놀림거리 100개는 더 장착해서 신난 것 같아요. 노영심의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가족들과 함께하면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친척들 막 모이고 하면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럴 때마다 저 어렸을 때 얘기들 뭐 이런 얘기 좀 전해 듣는데 제 친척들이 외가 쪽이 다 누나들 뿐이거든요. 동생 한 명 있는데 그 동생도 여자예요. 그래서 다 이제 누나였고 형 한 명 있었는데 잘 못 봤었어요. 네, 그랬었는데 주변에 거의 다 누나였어가지고 뭐 그 친척 누나들 다 모이고 하면 참 재밌는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어렸을 때 제가 막 누나들 따라다니면서 했었던 뭐 고무줄 놀이라든지 공기 놀이라든지 뭐 남자 어린 친구들도 많이 하긴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들이 하는 그 공놀이라든지 뭐 그 외에 뭐 좀 뭐랄까 활동적인 그런 것들 어릴 때 거의 안 했거든요. 그게 저는 저 개인적인 어떤 성격상 움직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자란 환경 탓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전 그런 걸 더 좋아했어요. 집에서 하는 공기 놀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드게임 뭐 그런 것들 더 좋아했고 뭐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더 많이 해서 익숙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노영심의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 3208님 신청곡입니다. 듣고 올게요. 나를 처음 본 게 정확히 목요일이었는지 금요일이었는지 그때 귀걸이를 했는지 안 했었는지 기억할 수 있을까? 그런 시시콜콜한 걸 다 기억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내 생일이나 전화번호를 외우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내가 전화 걸 때 처음에 여보세요 하는지 죄송합니다만 그러는지 번호 팔자를 적을 때 왼쪽으로 돌리는지 오른쪽으로 돌려 쓰는지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안에서 내 표정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내 모습까지도 기억하는 남자 같이 걷던 한강 인도교회 철조 아치가 6개인지 7개인지 그때 우리를 조용히 따르던 하늘의 달은 조생달인지 보름달인지 우리 동네 목욕탕 정기휴일이 혹시 첫째 셋째 수요일에 쉬는지 아니면 둘째 넷째 수요일에 쉬는지 그걸 기억할 수 있을까? 나를 둘러싼 수많은 모습과 내 마음속의 숨은 표정까지도 오직 나만의 것으로 이해해주는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 내 새끼손가락엔 매니큐어 칠했는지 봉숭아물을 들였는지 커피는 설탕 2스푼에 프림 1스푼인지 설탕 하나에 프림 2인지 그런 사소한 것까지 다 기억을 한다면 얼마나 피곤할까 생각하겠지만 아주 가끔씩만 내게 일깨워준다면 어때요 매력있지 않아요 어릴 적 동화봉을 써 해적선장에 꾸는 책은 안대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만화 주인공 영심이를 좋아하는 남학생이 안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 고깃집에서 내가 쌈을 먹을 때 쌈장을 바르고 고기를 얹는지 아니면 고기부터 얹고 쌈장을 바르는지 기억할 수 있을까? 나도 모르는 날 일깨워주듯이 볼 때마다 새로움을 주는 사람이면 그 어떤 능력보다 소중하지요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 지난 겨울에 내가 즐겨 끼던 장갑은 보라색인지 분홍색인지 그게 벙어리 장갑인지 손가락 노영심의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 듣고 왔어요. 서희경님, 이제 곧 지옥의 월요일이네요. 매주 돌아오는 시간인데 참 익숙해지지 않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위로받을 수 있게 한희정의 내일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참 월요일이 오는 거 두렵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누군가한테는 참 기다려지는 날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힘들어 하죠. 일을 시작하고 좀 휴식에 익숙해질만 하면 피로가 조금 풀리나 싶으면 또 월요일이 돼서
다시 피로가 쌓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다들 힘냅시다. 예, 이영 씨도 힘내시고 저도 힘내고 또 내일도 잘 마무리하고 모이면 되겠죠. 한희정의 내일, 서희경님 신청곡입니다. 듣고 올게요. 모두가 돌아간 자리 행복한 걸음으로 갈까 정말 바라던 꿈들을 이룬 걸까 밀렸던 숙제를 하듯 빼곡히 적힌 많은 다짐들 벌써 일어난 눈부신 해가 보여 또 하루가 가고 내일은 또 오고 이 세상은 바삐 움직이고 그렇게 앞만 보며 걸어가란 아버지 말에 울고 셀수록 가슴이 아픈 엄마의 늘어만 가는 줄은 조금 늦어도 괜찮단 입맞춤에 또 하루가 가고 내일은 또 오고 이 세상은 바삐 움직이고 그렇게 앞만 보며 걸어가란 아버지 말에 또 한참은 울고 다짐을 해보고 어제 걷던 나의 흔적들은 푸르른 하늘 위로 나의 꿈을 찾아 떠나고 난 고집스러운 내일 앞에 약속을 하고 매일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들려드릴 곡은 에릭 클랩튼의 레일라입니다. 에릭 클랩튼의 곡 중 가장 유명한 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페르시아 시인이 쓴 12세기의 시로부터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실제 레일라의 모델은 에릭 클랩튼의 친한 친구였던 조지 해리슨의 부인이었던 패티 보이드였죠. 그녀가 조지 해리슨을 떠나 에릭 클랩튼과 결혼했다가 다시 이혼한 이야기는 아마 팝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일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끝곡 처절하고 원초적인 노래죠. 에릭 클랩튼의 레일라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